네, 이어서 5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He has two sons. 아들이 두 명 있어요. 벌써 힌트가 나왔어요. 두 명이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을 지칭하는 걸 one이라는 부정대명사가 표현했네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을 지칭하는 부정대명사는 우리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the other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 뒤에 is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another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다면 최소한 몇 명 혹은 몇 개 이상이 가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3개 이상 가정되어 있을 때 첫 번째 것은 one, 두 번째 것을 another, 세 번째 것을 the other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another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좋아요. 바로 52번 갑니다. Some of the animals from the zoo. 동물원으로부터 온 동물들 가운데 일부는 was인지 were인지 묻고 있죠. 수일치 문제겠습니다. Released into the animal preserve. 동물보호구역으로 풀려져야 합니다. 이런 뜻이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some of라는 이런 대명사, 부정대명사 자체는 some, 일부, 해석상으로는 동물원으로부터 온 동물들 가운데 일부는 몇몇은 일부는 이 some 뒤에 은는이가 라는 해석이 붙어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주어인 건 맞아요. 의미상으로. 하지만 some만 봐서는 이 녀석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한다? 그렇지. 그 뒤에 나오는 animals를 보아야 합니다. 이걸 문법상의 주어로 보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animals는 당연히 복수니까 정답은 were가 돼야 되겠죠. 53번 갑니다. That actress, 그 여배우는 is both skillful and 라고 묻고 있네요. 지금 both와 A and B 이렇게 both A and B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both와 and가 서로 상관되어져서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and는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오는 표현은 어법상 유사해야 됩니다. 동일하거나. skillful이라는 표현 자체가 형용사거든요. 숙련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beauty는 명사로서 아름다움이라는 거거든요. 그 여배우는 숙련되기도 하고 동시에 아름답기도 하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네, whichever냐 대신냐 묻고 있는 54번 문제입니다. whichever는 생긴 거 보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네요. 그에 비해서 that은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볼까요? you 주어고요. may choose 선택할지도 모른다. 근데 choose라는 건 타동사이고요. 그 타동사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면 앞에 나온 것은 관계대명사여야 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명사 선행사가 없단 말이죠. 그럼 that은 안 되겠네요. 그럼 정답 무조건 whichever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 선생님하고 복합관계대명사 공부했잖아요. 복합관계대명사, whichever 이런 녀석들은 일단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명사절 역할을 하거나 혹은 주절과는 별개로 그냥 부사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은 뒷문장 주절 You will be pleased, 너는 기뻐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는 주절과는 별개로 지금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죠? 여기 커마가 나와 있고 뒤에 있는 주절과는 딱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문장 부호가 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는 건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no matter which you may choose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겁니다. 네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you will be pleased, 너는 좋아할 거야, 기뻐할 거야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55번 갑니다. which냐 where냐 묻고 있는 대표적인 관계대명사 쓸 건지 아니면 관계부사를 쓸 건지를 묻고 있는 문제죠. 뒤에 보시면 I라는 거 주어고요. grew up, 자라다 라는 의미의 자동사적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건 빠진 거 없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그럼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것은 당연히 관계부사 where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I grew up, 내가 자라난 바로 그 마을은 has a beautiful lake, 아름다운 호수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56번 문제입니다. 이거 맞춘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좀 약간 궁금하긴 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bacteria, 일단 bacteria라는 단어 자체는요. 외래어로 우리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사실은 bacterium이라는 단수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bacterium, 라틴어에서 온 단어고요. um이라는 전미사가 a로 바뀌면 복수 형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박테리아 이거 단수가 아니야? are가 아니라 is가 아니야? 그래서 앞에 게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수가 틀린 건 아닙니다. bacteria are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보아야 할까요? 뒤에 보시면 스위스 치즈를 만든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아무리 인법을 쓴다고 해도 박테리아가 스위스 치즈를 만들까요? 직접?
만들어짐을 당하는 거겠죠. 수동 개념일 것 같은데. 그럼 are used to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 조금만 더 눈을 넓혀 보시면 이게 보이네요. are. 맨 앞에는 the bacteria. 이 문장 전체의 주어라고 볼 수 있는 명사 bacteria가 이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정동사라고 볼 수 있는 are가 이 문장 뒤에 이렇게 딱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마침표는 뒤에 하나가 딱 있고요. 즉 한 문장 속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필요한 주어랑 동사가 다 나왔어요. 중간에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도 안 보이는 걸로 보아서 이 문장에서 더 이상 필요한 동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are used to와 used to의 차이점 중에 are used to 이거는 문장의 정동사로 쓰일 수 있는 are를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이게 정답이 안 됩니다. 반면 뒤에 used to를 보고도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의 조동사잖아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건 문장의 정동사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테리아가 스위스 치즈를 만들곤 했다고요? 더군다나 used to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랬고 더 이상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박테리아가 과거에는 스위스 치즈를 만들다가 박테리아가 실증이 났어. 이제 더 이상 스위스 치즈 안 만들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미상 그렇기도 하거니와 used to란 녀석이 사실은 과거 분사라고만 생각한다면 조동사가 아니라요. 이걸 과거 분사라고 생각한다면 스위스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된 박테리아들은 are not harmful to people.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used to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온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런 개념일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는 종종 같이 생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 which랑 비동사 are가 원래 이 앞에 있었는데 생략되어 있다고 가정해도 충분히 해석이 될 거예요. 즉, which are used to make Swiss cheese. 스위스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된 바로 박테리아들은 are not harmful to people. 이렇게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used to가 돼야 됩니다. 자, 이어서 57번 가볼 거예요. I didn't attend인지 I haven't attended인지를 묻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didn't attend는 단순 과거 시제고요. haven't attended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뒤에 보니까 현재 완료 시제랑 너무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since라는 접속사가 보이죠. 뭐뭐한 이래로라는 뜻입니다. I came here. 즉 내가 이곳에 온 이래로. 내가 이곳에 온 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인데요.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쭉이란 뉘앙스의 since라는 접속사가 있으므로 선생님이 지금 빗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나타내주는 시제를 써야 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haven't attended가 맞는 거겠죠. 나는 이곳에 온 이후로 어떠한 파티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58번 갑니다. In 2002, 2002년에 most 1,000 companies in Tehran belly downsized가 맞을지 아니면 almost 1,000 companies in Tehran belly downsized가 맞을지를 묻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most와 almost는 정말 헷갈리는 어법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토익 시험을 칠 때에도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녀석들 가운데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차이거든요. most는 일단 many, much의 최상급 형태죠. 중학교 때 배웠을걸요.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이렇게 3단 변화 외웠을 겁니다. 형용사 혹은 부사의 3단 변화라고 이렇게 배웠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most의 품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혹자는 이걸 한정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형용사라고만 표현할게요. 혹은 most는 대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대명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일단 많은, 가장 많은 이런 의미죠. 가장 많은, 가장 최고의 이런 식의 의미로 쓰는 최상급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많은 하면 의미가 안 살겠죠? 가장 많은. 혹은 대명사로 쓰였을 때에는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거 자체로도 형용사로 쓰여서 대부분의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ost students,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almost는 부사로만 주로 쓰여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는 거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 nearly와 흡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58번 문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2002년에는 most가 만약 정답이라면 가장 많은 1000개의 회사들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해석이 잘 되나? 이게 만약 최상급이라면 the가 앞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The most
1000 companies. 근데 1000 같은 수량 표현 앞에 최상급이 붙는 것도 좀 어색해요. 가장 많은 1000개 회사? 어디에서 가장 많은 1000개 회사? 근데 테헤란밸리라는 그 공간적 범위는 있지만 그 테헤란밸리에서 있는 가장 많은 1000개 회사? 이것도 뭘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1001개 회사는 모스트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건가요? 1001번째 회사부터는 모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최상급 표현이 이렇게 뒤에 있는 수량 표현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게 뭐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1000개 회사? 이것도 좀 어색한 표현이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almost라는 부사가 수량 표현인 1000를 꾸며주고 있다고 해야 훨씬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1000개에 가까운 회사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량 표현도 일종의 형용사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건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almost라는 부사가 1000개라는 수량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이 1000개라는 수량 형용사가 뒤에 있는 companies를 꾸미는 것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만약에 most를 꼭 쓰고 싶다면 아마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most of the 1000 companies in Tehran Valley. 이렇게 쓴다면 most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즉 대명사로 쓰여서요. 1000개 회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그냥 most가 1000개의 회사들 앞에 쓰이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자, 테헤란밸리에 있는 거의 1000개에 달하는 회사들이 downsized, 규모가 축소되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59번 갑니다. Peter는 came인지 has come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역시 단순 과거 시제인지 현재 완료 시제인지를 묻는 시제 묻는 문제예요. 2달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힌트가 있네요. 2달 전. 2달 전이라는 건 지금이라는 지금 시점, 즉 현재 시점으로부터 정확하게 딱 점을 찍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2달 전 어느 시점. 그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2달 전 어느 시점에 벌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점 개념 따라서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이 올바르겠죠. 60번 갑니다. We followed exactly we said. 자, that이냐 what이냐 묻고 있는 문제. 이거 이제 지겹지 않나요? 앞에 명사선행사부터 발견해 보라고 했었고요. 명사선행사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럼 that은 무조건 그렇죠. 접속사여야 되고요. what은 명사선행사가 없어도 여전히 관계대명사로 잘 쓰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말했답니다. 뭘 말했는데요? 목적 없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이 이끌어주는 정답 what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따라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61번입니다. Most of them. 아까 전에 우리 공부했던 most란 표현이 여기 등장한 거예요. 우리들 중 대다수는 여기서 이 most는 대명사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are라고 쓴 것까지도 우리 어법 포인트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most와 같이 대부분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 역시도 엄밀히 말하면 이것만 봐선 단순지 복순지 알 수가 없죠. 뒤에 나오는 them이라는 문법적 주어에다가 수일치 시켜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is가 아니라 are를 쓴 겁니다. 우리들 중 대다수는 as clean 아니면 우리들 중이 아니고 그들 중 대다수죠. clean인지 cleanly인지를 묻고 있어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일단 요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be 동사의 보호자리라고 가정해 본다면 보호자리라면 clean이 훨씬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 뒷부분도 마저 볼까요? The day they were bought. 여기서의 as는 그럼 그냥 단순하게 전치사였나 봐요. 그냥 they라는 명사를 받고 있을 뿐이고요. 그 day를 꾸며주는 they were bought가 뒤에 따라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were bought, 구매되어진 그 날만큼이나 아주 그것들 중 대부분은 깨끗했다 이런 거죠. 그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과일이나 아니면 가구거나 이런 거겠죠. 그들이 판매된 그 날만큼이나 그 물건들 중 대부분은 깨끗했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냥 이것은 주격 보호자리였고요. 따라서 clean이라는 형용사가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62번 갑니다. To our surprise, 우리 to one's surprise라는 표현 쓰게 되면 one's라는 그 소유격 표현에 해당하는 것을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our surprise 하면 우리가 놀랍게도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to my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그녀가 놀랍게도는 그럼 to her surprise, 그가 놀랍게도 그러면 to his surprise 이렇게 소유격으로 써서 그냥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놀랍게도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놀랍게도 그는 caught, tiger, 살아있는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네요. 여러분 형용사 중에 alive도 형용사가 맞고요. live도 형용사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절대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대부분 그냥 보호 자리에 쓰여서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보호 자리에밖에 못 오는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꾸미는 자리에는 못 써요. 하지만 live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live tiger가 맞는 표현이에요. alive tiger가 아니라 tiger is alive는 괜찮죠. 호랑이는 살아있다. 이럴 때는 alive가 괜찮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호랑이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자리에는 alive는 못 씁니다. live를 써야 돼요. 63번 바로 가죠. jogging은 doesn't take equipment.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equipment란 단어 아마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집합명사라고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종의 여러 가지 장비를 통칭하는 집합의 명칭입니다. 따라서 셀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셀 수 없는 개념이라면 수량 표현인 many와는 어울리지 않죠. 양적 개념인 much와 함께 써야 되겠죠. 그래서 much equipment가 될 겁니다. 사실 달리기가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진 않죠. 64번입니다. Water, 물은 is consisted of 일지, consists of 일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consist란 동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여러 번 얘기했죠. 수동태 꼴이 없습니다. 따라서 consists of라고 써야 돼요. 무엇으로 구성되다 라는 거죠. 굳이 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으로 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걸 나타내고 동시에 수동태로 쓰는 그런 표현들을 꼭 쓰고 싶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이런 표현은 괜찮죠. is made up of 무엇으로 구성되다 혹은 is composed of도 괜찮아요. 혹은 is comprised of 모두 괜찮은 표현들입니다. 네, 하지만 consists of는 절대 be consisted of 같은 수동형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은 oxygen, 산소와 and hydrogen,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65번입니다. A man that is standing behind trees. 이건 해석 바로 해도 되겠죠? 나무 뒤에 서 있는 그 남자는 주어는 a man이었어요. 그럼 동사 수일치 문제는 당연히 is가 돼야 되겠죠. 앞에 있는 trees를 주어로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돼요. 나무 뒤에 서 있는 저 남자는 a little strange, 약간 이상해 이런 의미죠. 66번입니다. I propose that the party put off till tomorrow. 나는 제안했습니다. 파티가 내일까지 put off, 미루어져야 한다고, 연기되어져야 한다고. 우리 put off란 표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수거일 거예요.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수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elay라든지 아니면 postpone이라든지 유사하게 쓰는 표현들이 또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propose라는 동사, 제안, 요구, 주장, 명령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주절에 쓰이게 되면 만약 대절의 당위성,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종속절, 즉 대절 이하의 동사의 형태는 어때야 되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이어야 합니다. 왜? should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제안하다라는 표현은 이미 한 것을 제안할 수는 없어요. 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거죠. 해야 하다, 당위성이 반드시 포함되죠. 따라서 지금 요것의 정답은 be 동사라고 보는 게 좋고 이유는 앞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 그렇죠. should가 생략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7번 갑니다. By skimming. schem이라는 건 훑어보다 이런 거죠. 그래서 by skimming, 훑어봄으로써 you can understand how the writer,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how the writer, 그 작가가 the material, 그러니까 그 자료, 여러 가지 재료나 자료, 글쓰기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understand라는 동사 뒤에 how 절이 왔는데 이 how 절 자체가 일종의 의문사절로서, 의문사절은 일종의 명사절이라고 했죠.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understand라는 동사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how가 이끌고 있는 절 전체도 하나의 절이잖아요. 절이라면 반드시 안에 주어는 때에 따라 생략은 할 수 있을지라도 동사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is presenting과 그냥 presenting 중에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정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누구예요? 그렇지. is presenting이죠. 그냥 presenting은 준동사밖에 안 돼요.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절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문장의 정동사 is presenting이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작가가 그 소재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을 너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빠르게 글을 훑어봄으로써요. 68번 바로 갑니다. There go일지 goes일지 묻고 있고요. 이거는 관용적인 도치구문이에요. 물론 수일치를 묻고 있는 건데 뒤에 보시면 바로 주어가 이미 있습니다. The last train.
마지막 기차죠. Leaving for our hometown. 우리의 고향마을을 향해서 떠나는 마지막 기차가 저기 있네요. 이런 표현이죠. 저기 갑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the last train. 뒤에 s가 없죠. 기차 하나예요. 그러면 동사는 당연히 goes가 돼야 됩니다. there는 주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유도부사에 불과합니다. there란 표현이 보이고 be 동사나 goes 이런 자동사가 보이면 주어는 그 뒤에 있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래요. 69번입니다. number of인지 the number of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뭐 둘 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법적으로는 뒤에 동사를 좀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동사를 찾아보니까 contain 이게 동사네요. 포함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근데 contain 뒤에 s가 안 붙었다 그지? 그럼 이거는 복수동사라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주어를 복수로 보았다는 거고 그렇다면 많은 listening test, 듣기 평가들은 요걸 지금 주어로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어로 보고 있다면 앞에는 a number of로서 많은 이라는 의미의 수량 표현으로만 뒤에 있는 명사 테스트를 꾸미는 것으로 보아야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만약에 the number of listening test 하게 되면 주어가 the number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contain이 아니라 contains 이렇게 단수 취급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 평가들의 수는 의미도 이상하죠. 듣기 평가들의 수는 짧은 문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도 통하지 않았네요. 결과적으로. 따라서 많은 듣기 평가들은 짧은 문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음으로 a number of listening tests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갑니다.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 날을 기억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옆에 해석이 있었으면 좀 더 명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났다. 선생님 만났다는 타동사잖아요. 근데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정답을 위치로 선택을 할래요. 와,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정말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 여러분 말대로 여기 지금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목적어가 사라져 있는데 사라진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로 갔다고요? 그럼 이 위치가 앞에 있는 선행사 they와 같다는 건데 우리가 그 날을 만났다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 날을 만났다고요? 되게 문학적이긴 한데 날을 만난 게 아니라 그 하루요. 나가 아니라 하루를 만났다고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when이 돼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불신의 시선으로 가득 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다 손 치더라도 met은 타동사인데 목적어도 없는데 왜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부사 when이 정답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여기 뒤에 met 뒤에 목적어는 굳이 안 써도 되는 목적어였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만난 거예요. 여기 있는 주어랑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난 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관계부사 when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의외로 70번 문제는 여러분은 좀 풀기에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문법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70번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71번 넘어갈게요. My bicycle has disappeared. 자전거가 사라져버렸네요. 퀴즈. 지금은 자전거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도 못 찾았어요. 이유는요. has disappeared. 현재 완료죠. 과거에 사라져버린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대해 수축을 해야 되겠죠. 훔쳐짐을 당했음에 틀림없어. 이거 지금 현재일이 아니라 과거일이잖아요. 자, 조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면 이거는 현재 시제를 의미해요. 반면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면 이거는 과거 시제를 의미합니다. 아니 선생님 have pp는 현재 완료지 않습니까? 그거는 have pp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만 그렇고요. 이렇게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쓰여져 있으면 이거는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 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have been이 돼야 돼요. 훔쳐졌음에 틀림없다. 이런 추측이겠죠. 과거 사실에 대한. 72번 가죠. They were so that they did not move at all.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기진맥진해서, 너무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이런 뜻이겠네요. So that 구문 여기 뭐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고요. exhausting일지 exhausted일지 묻고 있고 앞에 있는 주어와의 관계를 좀 따져봐야 현재 분사가 정답인지 과거 분사가 정답인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분사는 시키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당하는,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 개념으로 보자면 그들은요, 주어는요, 지금 기진맥진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기진맥진함을 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명확치 않지만 아무튼 수동 개념이기 때문에 exhausted가 돼야 됩니다. I'm tired도 마찬가지죠. I'm tiring 하면 난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되지만 나 피곤해 라고 할 때는 내가 피곤함을 당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I'm tired 라고 쓰는 것처럼 exhausted라고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73번 가죠. 가정법인가 봐요. If I am were 써야지 had been 써야지 묻고 있습니다. 이거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냐 묻고 있는 문제인가? 뒤에 보니까 주절에는 would be가 있네. 그럼 정답은 무조건 가정법 과거니까 were지 뭐. 이것도 문법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 거죠. 조금만 더 시선을 넓혀보시면 지금 if 조건절에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라는 과거를 의미하는 표현이 명백하게 있죠. 반면 주절에는 now라는 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또 명백하게 있고요. 그러면 주절과 if 조건 부사절 사이에는 서로 어때? 네, 서로 시제가 달라야 되겠네요. 주절은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과정법 과거 would be를 잘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속절, 바로 이 if 조건 부사절에서는 when I was young, 과거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시제에 대한 반대, 따라서 had been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어떤 가정법이라고 불렀죠? 일종의 혼합 가정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만약에 내가 근면했더라면 지금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이런 표현이겠죠. 14번 갑니다. He insisted that on coming with us. 우리와 함께 갈 것을 그가 주장한 거예요. despite인지 although인지 묻고 있고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despite는 전치사고요. although는 접속사입니다. 보시다시피 he was exhausted.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왔기 때문에 절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접속사 although가 정답이어야 되겠죠. 그가 기진맥진했을지라도 그는 우리와 함께 갈 것을 주장했다. 이거예요. 75번 갑니다. I wonder, 나는 의아하다, 궁금하다 이거죠. How long ago, 얼마나 오래전에 this school, 이 학교가 began 일지 has begun 일지를 묻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풀어봤던 문제에서 우리 ago라는 녀석은 과거의 어느 정확한 한 시점을 딱 꽂아주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럼 has begun이라는 건 좀 어색하고요. 정답은 당연히 began이 돼야 되겠죠. 이 학교가 얼마나 오래전에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참고로 how란 이 의문 부사로 쓰여서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에는 어떻게 보다는 얼마나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76번 바로 갑니다. 대신이야 whoever 묻는 문제 또 나왔네요.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거 잘 들었으면 여기 콤마가 보이는 순간 정답을 바로 whoever 찍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대시 이끄는 절은 무조건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거 아까 얘기했었나 안 했었나 가물가물하네요. 문제가 하도 많아서. 만약에 이게 접속사라면 명사절 역할을 해야 되고요. 관계대명사라면 형용사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즉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부사절 자리에는 대절은 절대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whoever가 돼야 되고요. 해석은 whoever may say so. 누가 도대체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지 간에 it is right. 그 말은 옳아.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77번입니다. They ate. 그들은 먹었답니다. 동사고요. ate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전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대신에 와시냐 묻고 있는 문제니까 선행사 유무를 파악할 건데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선행사 명사 없었습니다. 그럼 that은 접속사여야 되고요. w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they paid for 그들이 뭘 위해 지불했어요. 근데 for라는 전치사에 지금 목적어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불완전한 문장이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what이 정답이어야 되겠죠. 즉 그들이 지불한 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값을 치른 것만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78번입니다. I was sure that 난 대기하를 확신했습니다. All of the questions on the test. 그 다음 was냐 were냐 묻고 있고요. 여러분 that절 다음에 주어를 좀 봐주세요. All of the questions on the test. 이 중에 on the test는 그냥 전면구니까 가로로 묶어버리시면 all of the questions 해석상으로는 모든 질문들의 모든 것은 자 무엇인지 좀 아리까리합니다만 all 이란 표현도 부분이나 전체 표현이라고 본다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뒤에 나오는 the questions를 문법적 주어로 볼 수 있고요. s가 붙어 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were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 시험지에 있는 모든 질문들은 다 올바른 것이었다고 I was sure,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79번입니다. That the women and girls were in the factories. 여성들과 그리고 소녀들은 공장 안에 있었답니다. 뭐 하면서요? Making war material, 전쟁 물자를 만들면서요. 혹은 with civil defense and firefighting이라고 돼 있죠. civil defense가 뭐냐면 민방위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려나? 그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군인처럼 막 이렇게 전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을 지키는 걸 민방위라고 하거든요. civil defense라고 하고 firefighting은 당연히 소방 같은 거죠.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방위나 소방일 이런 것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 컴마다 mak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온 분사 구문이고요. 등위 접속사 or 뒤에도 이렇게 정동사가 아니라 분사가 와야 되는 구문이라는 거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셨을 겁니다. 정답은 helping 찍어주시면 돼요. 80번 갑니다. 야, 숨가쁘게 달리다 보니까 벌써 80번까지 왔어요. Tell me by, tell me until 둘 중에 뭘 써야 할지를 묻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by랑 until을 그림으로 그려서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것도 뭐 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기준점이 예를 들어 여기 요 선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by는 이 기준선까지예요. 기준선과 접하진 않습니다. 기준선과는 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until은 기준선까지도 이 행동이 계속되고 있을 때 쓰는 게 until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둘 다까지, 우리나라 말로는 까지인데 by는 그 전까지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라면 until은 그 기준 시간, 기준 시점까지 그 행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럼 tell me Friday, 금요일까지는 얘기해줘. 금요일까지 네가 말하는 걸 마무리해줘 이 말이겠죠. Whether you can come to the party, 네가 파티에 올 수 있을지 아닐지. 이 경우는 약속 시간이나 약속 기한을 얘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정답은 by가 훨씬 더 어울려요. Tell me until Friday 이런 표현 쓰게 되면 금요일 정도가 다 지나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얘기를 해달라는 뉘앙스가 됩니다.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자, 그럼 81번으로 갑니다. The rest of her life, 그녀 인생의 나머지는 이라고 했고요. The rest란 표현 역시도 대표적인 수량 표현이고요. 그 부분이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어를 her life라고 보셔야 되고 lives가 아니고 life 단수 형태이므로 정답은 당연히 was가 돼야 되겠죠. 그녀 인생의 여생은 was devoted to 어디에 헌신되었답니다. helping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되었대요. 82번이죠. Now he used to eat인지 is used to eating hamburgers인지를 묻고 있어요. He used to eat hamburgers. 잠깐만, used to를 정동사라고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공부했던 표현 중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었죠. 이제 그는 햄버거 먹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제라는 표현과 now라는 표현과 used to라는 정동사가 어울리지 않아요. used는 과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sed가 좀 부적절하구나라고 느낌이 오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is used to eating hamburgers가 돼야 되고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구문이지? be used to ing 하게 되면 뭐뭐에 익숙하다 이거죠. 이제서야 그는 햄버거 먹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83번 바로 갑니다. Her words, 그녀의 말은 suggest that. 우리 word란 단어가 하나로만 쓰이면 단어인데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면 말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됐죠? 그녀의 말은 suggest that, 대지하를 제안합니다. suggest란 표현이 보이는 순간 주절에 긴장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 라면은 해야 할 것을 제안하다. 해야 할 것을 제안하다라면 당위성이 포함되니까 should love가 정답이어야 되겠죠. 물론 should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love가 정답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이미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냥 보여주거나 제안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 suggest란 표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녀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녀의 말이 제안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고? 조금 어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녀의 말이 보여주었다. 그녀의 말은 뭐 그것을 암시한다. 라면은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꼭 포함되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그냥 직설법적으로 loves라고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84번 갑니다.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는 has died. 현재 완료네. 현재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 죽었다는 표현에 현재 완료 쓰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 다음 has been dead for 2 year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2년 동안이나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죽어 돌아가고 계시어 오고 있다. 이런 표현 우리나라 말에서도 흔한 표현인가요? 2년 동안 야금야금 계속해서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상당히 끔찍한 표현이죠. 결과적으로 죽은 상태를 2년 동안 유지했다. 돌아가신 지 2년 되었다. 이거는 괜찮은 표현이잖아요. 2년 동안 돌아가신 상태였다. 이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표현이죠.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2년 동안 돌아가신 상태였다. 요거를 영어로 표현한 게 바로 has been dead 요거예요. has been dead 이겁니다. has died for 2 years 이건 진짜 끔찍한 상황이 아니고선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has been dead for 2 years 하면 2년 동안 돌아가신 상태였다. 즉 돌아가신 지 2년 되었다 라는 표현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has been that. 85번 The World Cup soccer games 이 월드컵 축구 경기들은 are televising 하면 televise라는 단어가 멀리 전송하다. 즉 쉽게 말해서 텔레비전 중계 방송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텔레비전 중계 방송을 했다고요? 월드컵 축구 경기 스스로가? 느낌상 벌써 이건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 뒤에 있는 being televised가 바로 수동태입니다. 설령 뭐 의인법을 쓴다 하더라도 중계방송 한다면 누구를 중계방송하는지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역시 없다고요. 그러니까 being televised all over the world this year. 올해 전 세계 통틀어서 전 세계에 걸쳐서 다 중계방송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겠네요. 시제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 ing가 있어요. 현재 진행인가 봐요. 거기에다가 수동태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른바 현재 진행 수동태. be, being, pp의 형태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86번입니다. When the tide comes in인지 when the tide will come in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when 이끌고 있는 절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컴마가 왔네요. 즉 when 이끌고 있는 절이 다른 절 속으로 안겨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여 있네요. 그럼 when 이끌고 있는 절은 지금 무슨 절? 그렇죠. 다른 절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명사절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절 역할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감 잡았을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부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사절에서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못 쓴다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comes가 될 겁니다. 여러분 tide란 단어요. 요게 조수란 단어인 거 알죠? 조수 그 나를 도와주는 그 조수가 아니고요. 예, 물이 이렇게 밀려 나갔다가 밀려 들어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조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ide란 표현 자체가 이렇게 그 밀려 나갔다가 밀려 들어오는 거 둘 다를 사실 tide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밀물이랑 썰물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밀물은 말 그대로 밀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위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high tide가 사실은 밀물. 그리고 쫙 빠져나가는 거 그거는 좀 수위가 낮아진다고 해서 low tide 이게 바로 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때 썰물 low tide란 단어 대신에 한 단어로 eb이란 표현도 있어요. 이런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 high tide, low tide 정도로 밀물과 썰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when the tide comes in 이제 이건 뭔지 알겠죠 여러분? 밀려 들어온다는 걸로 봐서 이건 밀물을 나타내는 단어겠죠. 여러분 그럼 타이드 자체가 사실은 조수도 되고 밀물 썰물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건 아까 단어 설명 안 했어도 충분히 아셨겠죠? 자, 이 밀물이 comes in 밀려 들어오게 되면 the ship 배가 will leave the harbor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87번입니다. once learning인지 once learned인지를 묻고 있는데 여기 지금 문장이 탁 하고 컴마로 끊겼습니다. 자, once라는 게 사실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에요. 뒤에 주어 동사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걸 접속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learning, 현재 분사를 써야 할지 과거 분사를 써야 할지 묻고 있는 개념인데 우리 이걸 중에 그런 분사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분사구문은 원래 접속사가 맨 앞에 있었는데 의미상 굳이 없어도 될 경우 접속사를 생략하기도 했었죠. 물론 살려둘 수도 있어요. 살려둘 수 있는 그 접속사를 지금 살려둔 겁니다. 그럼 접속사라면 이건 일단 뭐뭐 하면이란 조건문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라고 봐주시면 되죠. learning은 현재 분사요. 능동이라고요. 그럼 뒤에 사실은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뭘 배우는지. 근데 그 목적어도 없습니다. 그럼 사실은 정답이 너무 쉽게 풀려요. once learned. 일단 학습이 되면 a language, 언어라는 것은 cannot easily be forgotten. 손쉽게 잊혀지진 않습니다. 이거예요. 88번 갑니다. 사실 여러분 88번은 어법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좀 어려웠거나 헷갈리는 개념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혼란스러우면 빼셔도 상관은 없는 문제입니다. 원어민들은 이런 자리에 대부분 as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like라고 쓴다고 해서 어법적으로 완전 또 틀렸다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둘 다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간호사가 이전에 공지했던 것처럼 이런 표현 쓸 때에는 like는 사실 1대1로 대응하는 개념이라서 예를 들면 내가 말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해 이럴 때는 like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문장 개념에서 like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뉘앙스라서 as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어법적으로는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빼버리세요. As the nurse is already notified, 간호사가 이미 공지했듯이 all visitors, 모든 방문객들은 should leave by 9시까지는 떠나야 합니다. 그 말은 9시 이후에는 이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until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89번. He fell asleep. 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He was doing his English homework. 영어 숙제를 하는 동안에. 뒤에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절이 왔기 때문에 전치사 for는 못 쓰는 거고 접속사 while이 정답이어야 되겠네요.
90번입니다. 좀만 더 힘낼게요. We'll go out for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갈 겁니다. If she tomorrow라고 했어요. 자, 역시 if가 이끌고 있는 절인데 다른 문장과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녀석을 명사절로 파악하면 안 돼요. 앞문장 보세요. We 주어고요. Will go 동사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였고 for dinner는 전명구 가로 붙고 나면 사실 앞문장은 이것만으로도 완벽해요. 저녁 식사를 하러 갈 거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빠진 거 없거든요. 그런데 if가 이끌고 있는 절이 분명 다른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야지만이 명사절인데 지금 안겨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앞문장이 완벽해져 버려서 그럼 여기서 if가 이끌고 있는 절은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부사절, 특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그렇지 미래 시제를 함께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omes가 돼야 돼요. 비록 뒤에 tomorrow라는 미래 시간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if she comes tomorrow, 그녀가 만약 내일 온다면 우리가 함께 저녁식사를 먹으러 갈 거야. 이때는 comes가 맞는 표현이에요. 문득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부사절이라면서요. 근데 여기 왜 콤마를 안 썼습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한 반도 있어요. 앞에 있는 녀석을 우리는 주절이라 부르고요. if와 같은 접속사, 조건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따라서 이걸 종속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종속절, 하인이 되는 그런 절, 종속되어 있는 절은 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게 주인이고요. 주인이 앞에 가고 하인이 뒤에 가는 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굳이 콤마를 쓰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콤마를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분. if절이 먼저 오고 주절이 뒤에 갔을 때는 주인보다 하인이 앞에 가 있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t를 탁 하고 내주는 게 콤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91번 갑니다. That he studied English in the US. 미국에서 그가 영어 공부를 한 것은 그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고요. that절 전체가 주어 자리에 왔고 that절 전체 주어 자리에 왔다? 그럼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쓰였다? 이거 단수 취급하기로 했다라는 거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넘어갑니다. 92번. 와,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다. 대신에 아시나 묻는 문제고 역시나 명사 선행사 의무가 있는 점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선행사는 당연히 없고요. that은 접속사고 what은 관계 대명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I believe is his doctor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I believe라는 표현 내가 믿는다. believe는 타동사. 뭘 믿느냐? 목적어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동사가 보이죠. 그죠? 목적어 안 나왔다고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그렇지 what이 되는 걸 거고요. What I believe 내가 믿는 것은 다름 아니라 his doctor 그의 의사이다. 여러 가지 그 미신도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의 의사만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93번입니다. The doctor insisted that 그 의사는 that야라고 주장했다. 이겁니다. 주장해다라는 동사도 역시 주의해야 되죠. 주절에 나오게 되면 that절이하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면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이고요. 이미 했다고 과거 사실을 주장하는 거면 시제일치 원칙에 따라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면 돼요. 근데 뒤에 보시면 여기 다행히도 힌트가 있네요. The day before 그저께 어제보다 하나 더 앞선 날을 the day before라는 표현 많이 쓰죠.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는 yesterday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그저께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일전에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일전에 그 환자를 수술했다는 사실을 주장했다가 맞는 거겠죠. 이미 한 거예요, 일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야 한다고가 아니라 had operated, 이미 수술을 했다고. 요거는 시제일치 원칙에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자, 94번 갑니다. A simple blood test, 간단한 혈액 검사는 checks, 검사합니다.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을요. is checked 하게 되면 검사됩니다. 여러분, 문득 주어가 simple blood test 하게 되면 단순한 혈액 검사, 무생물이니까 무조건 수동이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is checked를 정답으로 많이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설령 그렇다 하자, 의인법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뭐가 있어야 한다? 목적어가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이라는 목적어가 딱 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의인법처럼 쓰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check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혈액 테스트는 고혈압 정도를 점검합니다.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95번 갑니다. The novel, 소설이네요. 명사로 쓰인 거고요. 자, 그런데 my mother was interested. 나의 어머니께서 was interested. 자, 우리 be interested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렇지. in 어디에 흥미를 가지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런 표현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이 앞으로 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네. in which로 변해서. 그지? which는 당연히 novel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엄마가 아주 관심을 갖고 있던, 흥미를 갖고 있던 그 소설의 주어가 그러면 the novel이었고요. 동사가 was found이었네요. in the garret. garret이라는 것은 다락방을 얘기해요. 다락방에서 발견되었대.
우리 엄마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소설, 흥미를 가졌던 그 소설이 다락방에서 발견된 겁니다. garret이란 다락방, 요 단어 attic이란 단어도 많이 나와요. 지문 속에 attic 혹은 뭐 loft도 일종의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walking인지 walked인지 묻고 있고요. 컴마가 보이고 뒤에 주절이 딱 하고 보이는 걸로 보아서 이거 분사구문 묻는 거네. 자, 그럼 현재 분사를 써야 할지 과거 분사를 써야 할지 묻고 있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에 접속사 생략한 건 1단계였고요. 분사구문 만들 때 여기 주어도 생략이 되었네요. 주어는 왜 생략했어요? 네, 주절의 주어랑 같아서요. 주절의 주어인 I와의 관계를 따져봅시다. 내가 걷는 거면 walking, 내가 걸어짐을 당한 거면 walked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 도로를 그 거리를 따라 걸으면서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니까 내가 스스로 걸은 거죠. 뭐 굳이 누구에서 걸음을 당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walking이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walk이란 단어 자체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산책시키다인데 사람이 누군가에서 산책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walking은 주로 자동사로 쓰이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개념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도 좋겠어요. 97번입니다. Craig has a had to kill someone. 누군가를 죽일 만큼의 큰 머리를 갖고 있었다. 아니, 이거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거거든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지문을 제가 잠깐 땄는데 enough라는 녀석은 특이하게도 어순상 만약에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를 꾸밀 때는 형용사 혹은 부사 뒤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big enough가 정답입니다. enough이란 말 영어에 없어요. 자, 그럼 이 big 뒤에 있는 had는 누가 꾸미는 거냐? 이렇게 보면 되죠. enough가 big을 꾸미고 big이 뒤에 나오는 had를 꾸미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98번입니다. She chose, 그녀는 선택을 했어요. 50 dresses from the list, 그 목록에 있는 50개의 드레스를 선택을 했어요. near는 형용사예요. 가까운이란 뜻이고요. nearly는 부사로서 거의란 뜻이에요. 가까이라는 의미보다는 거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수량 개념이 있는 걸로 봐서 장소적 개념으로 가깝다 보다는 거의에 해당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nearly가 맞아요. 거의 50개의 드레스를 골랐다 이거예요. 99번 갈게요. This report, 이 보고서는 was made, 만들어졌는데요. for resea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 두 녀석은 far라는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 형태라는 거, 비교급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far는 father 이렇게 비교급이 분화되고요. 따라서 최상급도 두 개예요. farthest고 그리고 furthest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far, farther, farthest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진짜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을 때, 거리가 먼, 혹은 뭐 시간도 멀다고 얘기할 때 쓸 수도 있어요. 물리적 거리나 물리적 시간이 멀 때 쓰는 게 farther, farthest예요. 이해됐어요? 반면 farther, farthest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이런 식의 거리가 먼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정도가 더 깊은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정도가 더 심화된. 그래서 우리 추가 연구, 뭐 심화 수업 이런 걸 further study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 보고서는 만들어졌습니다. 뭘 위해서? 차후의 연구를 위해서, 추후 연구를 위해서, 좀 더 심화 연구를 위해서 정도가 좀 더 깊고 멀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 further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further research는 저기 멀리 가서 연구하는 거일 때 근데 저희가 멀리 가서 연구한다는 걸 굳이 further research로 표현하진 않겠죠. further research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드디어 10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00번 문제 이거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기본모 영문법 책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일단 의미상으로 보죠. Sometimes 때때로 satellites 위성들은 have problems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need to repair일지 묻고 있는데요. 수리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인 건 알겠어요. 근데 둘 다 뭔가 부적절해 보이죠. 일단 need to repair가 훨씬 더 어울려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need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need to repair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좀 굵어졌잖아요. 영어의 이제 머리가. 그래서 need to repair to 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안 썼네. 의미상주어를 안 썼다는 건 문장 전체 주어랑 같아서 안 썼다는 건데. 근데 이 위성은 뭔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위성이 고쳐짐을 당해야 한다는 수동 개념인데 그럼 엄밀히 말해서 to repair가 아니라 to be repaired가 돼야 맞는데 요까지만 생각해서도 여러분 정말 우수한 학생입니다. 대단한 학생이에요. to be repaired라고 써야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to be repaired란 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to repair냐 repairing이냐만 묻고 있거든요. 감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repairing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문법 체계를 막 뒤흔들어 놓죠. 아니 선생님 중학교 영문법 체계는 need 뒤에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need나
want와 같은 동사 뒤에 이렇게 현재 잠깐만요. ing 형태를 쓰게 되면 일종의 동명사라고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 녀석을 쓰게 되면 왜 뭐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냐면 ing는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혹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의미로 보자고요. 앞에 나온 주어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실은 그 주어가 ing 되는 것을 ing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ing 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의인법적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내 차가 너무 지저분해. 그럴 때 my car needs wash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need나 want라는 동사들이 ing가 보이면 뭐뭐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뭐뭐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좀 그렇고요. 그냥 필요가 있다라고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y car needs washing.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이게 익숙치 않으시면 여러분이 평상시 알고 있는 문법 체계 그대로 My car needs to be washed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100문제 너무 많았죠. 길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번 100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아마도 100문제 풀기 이전에 여러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문법에 아마 신까지는 아니지만 문법에 마법사 정도까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하셨고요. 시험 공부도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